안녕하세요. 수원민주화운동 계승사업회가 전하는 월간 민주이야기 6월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지난 5월에는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김영균 운영위원장님이 대신 진행을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좀 낫죠? 지난 5월 전 국민의 84%가 반대하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하여 매우 시끄러운 5월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막대한 양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조만간 바다로 방류할 계획이어서 주변국은 물론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걱정하고 있는데요.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는 어떻겠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 국민의 84%가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파견한 정보 시찰단은 일본으로 건너가 무엇을 보고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아는 국민이 없습니다. 더욱이 일본은 이참에 자국의 수산물을 한국에서 수입하라는 압박도 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원전 오염수 방류 전에 수산물을 미리 먹어두고 또 보관이 가능한 미역이나 냉동 수산물을 구매하자는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엊그제 일본의 해군 함정이 우길기라는 전범기를 달고 부산 앞바다에 입항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주최하는 다국적 해양 차단 훈련에 참가하는 목적인데요. 훈련은 좋은데 우리나라 정서상 일본 해군이 우길기를 달고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어이가 없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우리 정부에서 우길기 개항을 반대했고 일본은 대회에 불참했죠. 참으로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알 수가 없네요. 지난 5월 23일은 노무현 대통령 14주기 추모일이었습니다. 수원에서는 수원연화장 뒷마당에 있는 작은 비석 옆에서 추모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집권 1년, 정치, 경제, 민생, 외교, 남북 문제 등 모든 부분에서 바닥을 치는 이때 국익을 위해 국민을 위해 당당한 외교를 펼치려 노력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더욱 생각나는 5월이었습니다. 특히나 우리 계승사업에서 진행한 제17차 수원민주주의 시민 아카데미의 대한민국 외교에 나아갈 길이란 주제로 4번의 강의를 진행했는데 여느 때보다 시민들의 관심이 높았던 것은 그만큼 우리의 외교가 심각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당한 외교. 주권 국가에서 그렇게 힘든 걸까요?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등 가족 단위 기념일이 많았습니다. 6월은 어떤가요?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6월 6일 현충일을 비롯해 60민주항쟁 그리고 6.25가 있습니다.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계승사업회 6월 중요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87년 뜨거웠던 6월 10일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쓰러졌다는 87년 당시 경찰국장의 발표로 60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열사의 죽음으로 온 나라가 호언철폐, 독재 타도를 외치며 거리로 쏟아져 나온 날입니다. 당시 수원 지역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함께 했었는데요.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60민주항쟁 기념식을 열고 있습니다. 올해는 60민주항쟁 36주년 기념식 및 제10회 수원민주사랑 어울림 행사를 오는 6월 6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하며 본 행사는 오후 3시입니다. 행사 장소와 기타 사항은 문자와 카톡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사가 끝나면 예년과 마찬가지로 계승사업회 회의실에서 뒤풀이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혹 궁금하신 사항은 김영균 운영위원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월이 이제 시작인데 좀 이상한 더위가 우리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일각에서는 올해는 경험해보지 못한 폭염을 만날 것이라고도 하는데 전기요금도 올랐는데 이 여름을 어찌 대비해야 할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정부에서 코로나를 정식으로 엔데믹 한답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벗으니 각종 호흡기 질환이나 여러 가지 질병이 늘어나고 있으니 조심해야겠습니다. 초여름 감기는 약도 없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4회 민주사랑방 수원 민주주의 평화 인권의 현장을 찾아서 시작하겠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여 수원에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독립운동가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우리 필동 임면수 선생님 동상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임면수 선생님은 일제에 맞서 조국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자신의 가족과 생명, 재산 등 모든 것을 바친 인물이며 수원 사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3일 중고등학교를 설립한 교육자이시자 독립운동가십니다. 그리고 특히나 6월 달은 임면수 선생님이 태어난 해이시고요. 임면수 선생님은 나중에 3.1학교 설립하시고 국채부사운동, 그 다음에 신민회 활동 등을 하시다가 그리고 나중에 신인 무관학교 양성중학교 교장 선생님도 역임하셨습니다. 그러나 1920년도에 투옥되시고 심한 휴우증으로 1931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수원에서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한 2015년도에 수원 시민들의 성금으로 임면수 동상을 건립하였습니다. 오늘 민주주의 평화 인권의 현장을 찾아서는 이렇게 임면수 선생님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임면수 선생님 옆에 평화의 소녀상이 있는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평화의 소녀상 관련돼서 그 다음에 인권교육을 하시고 있는 우리 수원 평화나비 김양미 공동대표님 만나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양미 공동대표입니다. 이렇게 자주 보이는 사이인데 이렇게 카메라를 앞에 두고 보니까 더욱더 반갑습니다. 네. 약간 어색함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요. 예. 예. 김양미 대표님 수원 평화나비 공동대표 활동을 하시는데 수원 평화나비가 뭔가요? 네. 수원 평화나비는 일본군 위안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예. 뭐 이렇게 평화 인권 강사 교육도 이렇게 진행한다고 하시던데. 네. 2018년부터 인권 강사단의 양성 과정을 거쳐서 1차, 2차, 그러니까 1기, 2기 해가지고 지금 현재 5분의 선생님과 함께 인권 강사단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이 좀 약간 앞뒤가 바뀐 것 같은데. 네네. 평화의 소녀상은 뭘까요? 여기 계시는데 네네. 평화의 소녀상은 어떤 의미를 담고 이렇게 지어졌는지 한번 그걸 여쭤보고 활동을 여쭤봤어야 되는데. 네네. 예, 평화의 소녀상은 우리 지금 보면은 소녀상이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때 끌려갔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생각하면서 소녀의 마음으로 저희가 이렇게 이제 동상을 세우게 됐습니다. 처음에 일본군 위안부가 알려지기 시작을 했을 때가 1991년 김학순 할머니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30년이 넘어가는 이 시간까지 아직도 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는 있죠. 천차 수요 시위를 서울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차 때 기린비를 하나를 만들어 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논의한 끝에 처음에는 할머니로 만들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할머니의 그 형상을 그럼 누구 할머니로 할 거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런 것보다는 이제 그때 당시를 생각하면서 소녀로 만들어 보자 이제 이렇게 논의를 해서 소녀로 만들어지게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머리
단발머리, 여기 어깨 위에 있는 새, 그리고 이렇게 주먹 쥐는 거, 그리고 앉아 있을 때 뒤꿈치가 들려져 있습니다. 맨발로. 그리고 뒤에는 그림자가 되어 있는데 이 그림자는 할머니 그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일제강점기 때 끌려갔던 소녀와 지금 현재의 할머니를 표현을 한 거고요. 뒤에 그림자가 있군요. 예, 뒤에 그림자가 이제 할머니의 그림자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가슴에는 나비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비가 소녀와 할머니를 연결해 준다라는 걸로 표현을 하면서 희망을 조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 의자는 먼저 돌아가신 희생당하신 할머니들 피해 입고 문제 해결이 되는 그날까지 지켜보지 못하시고 좀 뭐 병환으로라든가 뭐 이제 운명을 달리하셨던 할머니들을 기림하기 위해서 빈자리와, 그리고 함께 하자, 그리고 보는 이들도 현재 우리들도 이 소녀와 함께 하겠다라는 다짐의 의자를 이렇게 만들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수원의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이신 안점순 할머니의 동상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일제 치하에 고통받는 이 땅의 모든 할머니들, 모든 소녀들을 이렇게 형상화한 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네네, 맞습니다. 그 평화의 소녀상이 뭐 이렇게 여기가 보니까 작가가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터하고 이런 재정도 많이 들어갔을 텐데 이 재정적인 부분은 어떻게 했나요? 시에서 져줬나요? 아니면 시민들이 성금을 받았나요? 아, 네. 저희 이제 수원이 2014년 그러니까 2013년 뭐 12월 뭐 이제 그때부터 뭐 이렇게 아름아름 뭐 종교계 여성단체, 그다음에 시민, 그다음에 시민사회단체 협의회, 뭐 기타 이거에 좀 역사에 관심이 있는 단체들이 좀 모여서 얘기를 나누다가 추진위를 만들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던 게 2014년 3월 1일 그때 수원 평화비 건립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그때 그날 시민 결의 대회까지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화성박물관에서 창립을 3립식을 하고 그 뒤에 무대에서 시민 결의 대회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시민 모금으로 좀 해보자, 이 어려운 결정을 그때 당시에 좀 하면서 제일 처음에 성금을 모금을 했던 분이 길원옥 할머니, 김복동 할머니, 그러니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할머니들이 먼저 제일 먼저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30회 이상 넘게 수원시에서 이제 협조를 해주셨죠. 그러니까 수원시에 행사가 있는 장소마다 오셔가지고 부스로 이렇게 채우고 기부 후원을 할 수 있는 뭐 후원을 마련해봐라, 기금을 보라고 이렇게 장소도 협조해 주시고 행사를 알려주시고, 그래서 30회가 넘게 저희가 모금을 하러 다녔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2011년 12월 14일이 천차였었어요. 그때 서울 수요 시위 때 소녀상이 처음 세워졌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제가 조금 적어왔는데요. 두 번째는 캘리포니아 글렌데일시랑 거제시라고 해서 2013년에 세워졌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가. 그리고 네 번째가 2014년 성남시. 성남시가 4월 15일 날, 2014년 4월 15일 날 네 번째로 세워졌고요. 저희가 시민의 모금으로 순수, 이제 이분들은 성남시 같은 경우는 시에서 시비로 이제 시청 안에다가 이제 세워졌었고, 예. 근데 이제 저희는 시민의 모금으로 해가지고 직접 해서 5번째로, 그리고 이제 시민의 모금으로, 그리고 지원받지 않고 순수하게 해서 저희는 5번째로 해서 5월 3일 날, 2014년 5월 3일 날 이렇게 제막식을 하게 됐죠. 제가 알기로도 전국 지자체 중에 처음 세워졌다 그랬는데 처음 세워진 건 아니고 순수한 시민 성금으로는 처음 세워졌다, 이렇게 만든 거고요. 지금도 보니까 매달 첫째 주 수요일 날 여기서 뭐 집회도 하고 그러시는데 그건 뭐 하시는 거죠? 예, 지금 이제 서울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수요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가 지자체인 저희 이제 수원에서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평화비만 세워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여기를 세워져 있다는 것을 계속 알리기 위해서는 무언가는 우리도 활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16년 5월 3일 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73차까지 해서 매월 첫째 주 수요일 날 문화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87년도까지 수원시청 자리였어요. 아, 네. 그 다음에 권선구청이 왔다가 그리고 지금은 수원시 여성가족회관인가요? 네, 예, 네. 그렇습니다. 이 여성가족회관 이 옆에 우리 저 용남 안점순 기억의 방이 있습니다. 용남 안점순 할머니 기억의 방은 뭐 이렇게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아, 네. 저희가 용담 안점순 기억의 방을 이곳에 설치를 하게 된 이 장소를 마련하게 된 계기는 할머니가 2018년 3월 30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수원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는 수원평화나비와 할머니의 연관을 가지고 계속 잊지 말고 기록하고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예. 고민을 하다가 할머니의 이름으로 된 기억의 방을 만들어 보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피해자 할머니로 접수되고 등록되신 분이 240여 명이 되는데 그중에 할머니 이름으로 기억의 방이라든가 전시관이라든가 이런 거를 만든 거는 저희가 처음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살포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조금 어깨가 조금 이렇게 좀 뽕이 올라간다. 뽕이 좀 예, 어깨가 들썩들썩 할 수 있는 거는 세계 최초, 전국 최초라고도 할 수 예. 있습니다. 피해자 할머니들의 이름으로 하다못해 활동을 많이 하셨던 김복동 할머니 이름으로도 아직 전시관이나 기억의 방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저희 수원이 이런 거는 조금 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예. 한번 예, 거기까지 하고 여기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 볼까요?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할머니의 기록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928년 12월 2일생으로 마포 복사골에서 태어나셨었고요. 이제 할머니가 끌려간 계기는 그 여성들은 다 나오라고 방송을 한 거예요. 동네에서 왜 보통 보면 시골이면 이장님들이 뭐 이제 이렇게 뭐 동네 이장입니다. 뭐 무슨 일이 있으니까 뭐 어디 앞으로 나오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쌀가게 앞으로 나오라 이제 이렇게 해서 쌀 준다 그래. 엄마와 그랬구만. 이제 손 붙잡고 같이 할머니가 나갔었는데 무게를 올라가는 그 쌀가마를 지는 저울 같은 거로에 사람이 올라가게끔 해서 저런 거에서 예, 저기에 무게가 보면은 나가면 네네네네 이쪽 편 무게가 안 나가면 저쪽 편 해가지고서는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실제로 트럭에 이제 이렇게 실려서 가시는 상황이 됐었고 내몽고에 추정되는 지역으로 부대가 옮겨갈 때마다 같이 일본군이 다닐 때마다 할머니도 위안소에서 이렇게 같이 움직이면서 피해를 입으셨었고 그리고 이제 해방이 된 이후에 돌아오시고 대구에서 사시고 수원에는 한 60 정도 되셨을 때 오셨었고요. 이제 그리고 나서는 2093년 이때 신고를 하셨으니까 처음에 저희 그 나라에서 1992년 정도에 이제 피해자를 등록을 받는다 이렇게 했을 때 할머니는 신고를 되게 일찍 하셨어요. 근데 예.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활동을 조금 이제 잘 안 하시다가 2002년에 정대협과 만나면서 일본에도 갔다 오시고 또 이렇게 하셨었는데 약간 가족들의 반반 정도가 이제 어느 정도는 나가서 활동해도 된다. 근데 어느 정도는 너무 창피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할머니가 이제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활동을 조금 접으셨었죠. 예, 그러고 예. 있다가 저희를 만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2017년에 아이고 저기 우리 문기현 신부님이랑도 제주 강정 문정현 신부님이랑도 제주 강정에서 이렇게 또 전쟁 반대 또 네네네. 이렇게 하셨네. 예, 2018년 1월에 예. 아프신데도 제주도에 가보시겠다고 가시겠다고 해서 예. 두 번째 가셨을 때 문정현 신부님을 마침 수요일이어서 예배 드리는 공간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셨어요. 예. 예, 종교를 그래요. 떠나서 예. 그리고 만나시고 예. 예, 그리고 나서는 한 2개월 있다가 이제 돌아가시고 그리고서는 저희가 이제 2018년 8월 14일 날 예. 수원시 명예 전당으로 이렇게 헌액으로 이제 할머니 이름이 되어 있었고 여기는 이제 올라가 보실래요? 직접 올라가 보시면 본인의 몸무게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올라가 보세요. 이렇게 올라가면 저는 다 풀이래 가지고
더 달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55kg가 예. 됐다는 이유만으로 할머니가 14살에 끌려가셨다는 예. 것을 저희가 이제 이렇게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고, 지도는 이제 할머니가 끌려갔던 그 경로를 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수원시가 개혁적 지자체장들이 계속 계셔가지고 이렇게 이런 공간을 좀 할애를 해주신 것 같고요. 네. 흉상이나 이런 것은 다 시민들의 성금으로 하지만 이런 기억의 방 같은 경우는 아무튼 지자체장을 어떤 분을 만나느냐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네. 다행히도 저희와 생각이, 그러니까 색깔을 떠나서 생각이 같으신 분이셔가지고 저희와 함께 하는 저희 이제 평화나비가, 수원 평화나비가 활동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좀 많이 도와주고 지원을 많이 해주고 이런 공간도 그래서 마련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인권강사단을 통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찾아가는 강의라든가 기억의 방을 그냥 와서 구경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거에 관련한 체험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강사단을 통해서 강의도 하면서 이 문제 해결이나 올바른 역사를 알리기 위해서도 좀 하고 있고, 저희가 체험으로 이렇게 이제 종이 소녀상을 직접 만들 수 있게끔 이제 이렇게 이렇게요? 해가지고 이런 체험까지도 여기 와서 이제 신청 기간이 있는데 그 여기 와서 방문 기간 그 신청을 하게 되면 홈페이지에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와서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체험을 좀 할 수 있게 됩니다. 낮에는 누가 이렇게 있나요? 아니면 뭐 예약 방문 팀이 여러 명이 온다 그러면 그때 해설사가 붙는 건가요? 아까 여러 명이 와서 요구를 할 경우에는 해설사가 붙고 예. 일요일은 문을 닫고요. 여기가 이제 예. 관공서랑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좀 예. 안타깝게도 일요일에 만약에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오후에 오실 경우에는 전화 예약으로 예약을 순수하게 받고 그 외에는 이제 여기에 그 자원봉사라든가 예, 아니면은 이제 시에서 또 지원해 주시는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여기에 이제 그 한 4시간씩 6시간 정도 근무할 수 있는 분이 오셔서 여기 앉아서 이제 예. 맞이하고 계시죠. 오시는 손님들은. 저 그리고 이제, 뒤에가 예. 참 이렇게 노란 나비짓 같기도 하고 이거는 예. 뭔가요? 예, 여기가 이제 그 할머니들, 등록한 할머니들 전부 다는 아니지만 할머니들 예, 할머니들의 성함이에요? 성함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나비도 되어 있고 이름이 예. 없는 분들 이렇게 예, 예. 되어 있는 것들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이름을 밝히기는 꺼리지만 내용은 알려주고 싶으신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은 이런 표시를 해놓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그러면 할머니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안 써 있는데 등록은 되어 있는데 이름은 안 밝히신 분이라는 거죠? 그쵸, 그쵸. 그러거나 아예 등록도 안 하신 분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추정으로만 되어 있는데 한 20만 명이 끌려갔으니 그 중에 저희는 이 일부잖아요. 240명 예. 정도면은. 근데 여기 안에 240명이 다 들어있는 거는 아니고요. 예. 아직도 밝히지 않은 분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와서 보시면 용담꽃이랑 같이 해서 할머니 영상을 좀 이렇게 좀 표현을 좀 했었고, 예, 그래서 이제 할머니들에 관련한 내용을 좀 영상으로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앞으로 그 수원 평화나비 뭐 지금도 인권 교육 강사단 양성이라든지 수요 집회 같은 거 많이 계속적으로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대표님 보시기에 이러한 활동들이 어떠한 장기적 계획이나 아니면 바람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짤막하게 하고 네. 여기 마치려고 합니다. 예, 저희가 그 시랑 같이 협력해서 이제 하고 있는 거는 기림일 행사 8월 14일 매년 기림일 예, 예. 행사에 예. 시에서 약간의 지원을 받아서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기림인식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인권강사단을 통해서 이 기억예방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예. 시에서도 예산을 조금 잘 잡아서 측정해 주시고 기본적으로 뭐 추경 뭐 이런 게 아니고 아예 그냥 수원시 예산에 기림일 행사가 잡혀 있듯이 인권강사단이나 기억예방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예산이나 정책이 조금 더 빨리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예. 해봅니다. 민주사랑방 제4회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의 현장을 찾아서 지금 여기는 남문 팔달문 앞에 있습니다. 17년 60민주항쟁의 큰 물결이 일어난 곳이죠.
당시 87년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간사와 수원 이화시 총무를 하신 구본주 우리 위원님 모시겠습니다. 그 87년 이후에 이전에 수원 지역 뭐랄까 시민운동이랄까 아니면 그때 당시에는 뭐 시민운동보다 기독교 운동이 좀 많았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이렇게 설명 좀 해주시죠. 예, 80년 광주 항쟁 이후 수원 쪽에서는 학생들의 시위와 집회들이 간간히 있었습니다. 그러다 84년에 수원 이화시가 창립이 되었고요. 창립하고 나서 수원 지역의 노동운동, 학생운동, 인권운동 등을 지원 또는 적극 참여함으로써 지역운동의 발판을 삼았습니다. 그러다가 전두환 정권의 그 4.13 호원 조치 이후에 목회자들의 단식투쟁과 신부님들의 시국 미사 등등이 있으면서 학생들과 연대 사업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87년 6월 10일 6월 항쟁을 준비하게 됐는데요. 6월 10일 6시에 이 자리에서 바로 그 학생들과 목회자, 청년 한 500여 명이 처음 모여서 시위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87년도 전두환의 호원 조치 때 각 그 종교인들은 종교인대로 계속 시국선언과 단식투쟁을 하시고 학생들은 학생운동끼리 했는데 6월 10날을 기점 날을 다 그 수원 지역에 있던 세력들이 다 모여가지고 여기서 처음에 이제 60 평화대행진이었죠. 저기 시장 네. 입구 쪽에서 한 걸로 기억나는데 그렇게 된 거죠. 네네. 그때 뭐 에피소드도 많이 있었다고 하던데 장소 때문에. 네, 원래 그 저희가 유인물에는 저녁 6시에 팔달산에 있는 강감창 장군 동상 앞으로 모이자라는 유인물을 찍어놓고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부적으로는 학생들과 청년, 목회자 등등은 남문에서 시위를 하기로 내부적 결의를 했는데 그것이 일체 그 발설되지 않고 경찰들은 팔달산 주변을 에워싸는데 병력을 다 투입했다가 나중에 혀를 찔러서 남문도 경찰들이 출동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삐삐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참 발로 뛰어다니면서 어디로 박혔다 이런 기억이 안 납니다. 네. 그 수원에서는 아무튼 대규모 집회가 60 네. 평화대행진, 그 다음에 6월 18일 그 87년 60 민주항쟁의 세 번째 장소에 왔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 87년 당시에 많은 기도회가 있었고 특히나 6월 18일 날 여기서부터 시작됐죠. 동수원 감리교회에 왔습니다. 오늘 다시 또 동수원 감리교회에 대해서 좀 네. 말씀 좀 해주시죠. 동수원 감리교회는 고 박영모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시던 곳인데요. 이곳에서는 그 80년대부터 시국 강연회, 기도회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다가 87년 6월 18일 체류탄 추방의 날에 이 자리에서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건물들이 다 들어서는데 이 앞이 다 공터였어요. 이 자료화면에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예. 이 앞에 보니까 진짜 저 뒤에 4층짜리 예. 현대 아파트만 있고 다 공터였죠. 예. 공터였어갖고 안에서도 아까 26일날 북선성당과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는 신도들과 학생들과 청년들이 예배를 보고 이 바깥에는 또 많은 사람들이 운집회에 있어서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회가 끝나고 이 대로를 따라 나가서 빈센트 병원까지 행진을 했습니다. 근데 빈센트 병원 앞에서 경찰과 대치가 이루어졌고 거기서 많은 부상자들도 생겼습니다. 거기서 쫓겨나고
헤어지고 흩어지고 막 이러면서 계속 모였다가 산발적인 시위를 하다가 또 역전으로 저녁 때만 되면은 역전해서 이제 모여서 집회를 하고 시위를 했습니다. 저도 6월 18일 체류탄 추방대회 때 참여했던 사람인데 저는 이제 그 중동 파출소에서 쭉 예. 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빈센트 병원 앞까지 가는데 이 반대편에서도 누가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맞춰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하여튼 수원에서는 그 6월 10일부터 26일까지는 수원 시내 곳곳에서 산발적인 시위가 계속 예, 이어졌다 뭉쳤다가 또 흩어졌다 계속하면서 수원 시내 전 지역이 거진 이렇게 예. 게릴라 시위장이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특히나 지금도 뭐 여기 동수원 감리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보루로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60 민주항쟁 30주년 사업 수원시민 추진위가 예. 수원 60 민주항쟁지 이렇게 표지석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고난받는 십자가의 가시멜류가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그 수원의 동성교회, 뭐 수원 장로교회, 북수동 성당, 남문, 예. 외환은행, 역전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민주항쟁지로 좀 지정을 하자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예.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걸 설립을 못하고 동성교회만 요거를 이제 설치를 했습니다. 시민들의 기금으로 만들었는데요. 예. 여기에 원래 그 머리가 있었는데 예. 이 머리에 이제 이 넥타이가 있었고 이 가시면류관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그 디자인이 있었는데 여기 지나가시는 분들이 갑자기 사람인 줄 깜짝 놀래갖고 부득이하게 머리를 이렇게 치웠습니다.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예. 기념 표지석인데요. 이 교회가 이제 몇 년 언제 될지 모르지만 곧 이전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그대로 갖고 가서 거기다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예. 아무튼 그 60 민주항쟁의 역사적인 장소 팔달문과 북수동 성당과 그다음에 동수원 감리교회를 왔습니다. 자, 다음 장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저희는 지금 수원 화성광장 그다음에 수원 시립미술관 앞에 있는 북수동 성당에 와 있습니다. 그 북수동 성당이 왜 60 민주항쟁 하면 북수동 성당이 얘기가 나오는지 우리 저 구본주 위원님한테 또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북수동 성당이 6월 26일 날 여기서 미사를 가졌습니다. 신부님과 교인들이 이 성당 안에서 미사를 갖고 학생들과 청년들 그리고 목회자들 수원 시민들이 저 앞에 있는 그 도로에 연좌를 해서 같이 시작을 저 안에도 사람들이 다 있을 텐데 안에 꽉 차고 안에는 교인들과 이제 일부 들어가고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밖에까지요. 인도를 차지해서 계속 그 연좌 구호를 외치고 그러면서 미사 끝나고 나서 프래카드를 들고 여기서부터 수원 역전까지 행진을 하게 됩니다. 이게 6.16 평화대 행진이었죠? 그래서 6.16 날 여기서 모인 인원이 한 1,000명 정도가 넘었었는데 역전으로 가면서 한 3,000명 정도 인원이 됐고 저녁 때는 만 명이 모이는 그 서울에서 출퇴근하시면서 오시는 분들이 같이 합류해서 수원에서 제일 많은 10,000명이 모여서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그게 6.16의 북수동 성당의 의미고요. 6.16 전까지는 계속 6월 10일부터 하루도 안 빼지고 이런 이 종로거리, 남문거리, 외환은행거리 이런 데서 전부 그 모였다 흩어졌다는 시위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화대 행진이 60날 평화대 행진을 한 거고 그리고 6월 26일 평화대 행진을 북수동 성당에서 미사 이후에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그 전두환 노태우가 6.29 선언으로 직선제를 수용하면서 드디어 대한민국에서 이제
예. 제도적 민주주의가 이제 첫 발을 내딛기 시작한 거라고 좀 보면 네. 되겠습니다. 근데 그 안에 저 마당 안에도 다 이렇게 그때 시민들이 다 찼다는 건가요? 찼었죠. 그 옛날에 이런 비석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고 예, 여기가 예. 그 광장 그냥 공터였었습니다. 그래서 미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축구대회가 있었는데 예, 예. 그래서 일부 학생들은 그쪽으로 그 학교에서 나오면서 예. 그 북문으로 이렇게 해서 거기서도 또 모였다가 같이 합류하게 되는 그러면서 인원이 점점 늘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 민주주의, 평화, 인권의 현장을 찾아서 오늘 지금은 여기는 이제 이사하는 것 같지만 옛날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에 와 있습니다. 저도 지금 보니까 1975년 그때 그 자리라 해가지고 서울농대 민주열사 김상진 열사 표지상 앞에 서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김상진 열사에 대해서는 많이 모릅니다. 오늘 그래서 그 정근우 김상진 기념사 앞에 이사장님과 그다음에 이사장을 맡으시고 87년 당시 수원 지역 대학생 대표협회 회장님을 맡으신 우리 저 정근우 이사장님 모시고 김상진 열사에 대해서 간단히 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근데 이거 한 번 더 찍을 수 있나 모르겠네요. 더 이거 찍을- 좀 수선해서. 먼저 질문하신가요? 네. 김상진 열사를 사실 저희도 75년도면 저도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고 87년도까지는 저도 이제 아는데 근데 사실 75년도에 김상진 열사 그러니까 모르거든요. 네. 그때 어떻게 된 건지 뭐 책에서만 본 거 말고 저렇게 설명을 좀 해주십사 해가지고요. 네. 이 김상진 열사는 서울 농대 68년도 입학을 하신 분이고, 68학번 네네네. 그러니까 1975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이 자리 네네. 예, 이제 예. 뭐 이 자리이지만, 당시 이제 유신헌법이라는 게 박정희 정권이 69년도에 삼선 개헌을 하면서 이제 총통제, 장기 집권을, 영구 집권을 꿈꾸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72년도에 그 유명한 악명 높은 유신헌법이 공포가 되고, 그 유신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헌법에 또는 정권에 또는 대통령에 반대하는 의견만 내도 잡아가둘 수 있는 그러한 악법이었죠. 그래서 1972년 10월에 유신헌법이 공포가 되고 나서 73년, 74년도에는 그 우리나라의 모든 어떤 민주화 운동 또 진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암울한 시기였고 목소리도 제대로 낼 수도 없는 그러한 시기였는데 75년도 아시다시피 4월 9일에 그 인혁당 재건이 사건이라고 하는 그 조작 사건이죠. 그렇죠, 간첩단 예. 조작 사건이 4월 8일 날 대법원에서 선고가 나자마자 다음 날 8명이나 되는 꽃다운 생명을 바로 처형을 하는 사법살인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정도로 뭐 법이라는 게 없었고 오로지 유신헌법만 있었고 박정희의 통치만 있었던 시절에 학생운동에서 최초로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양심선언문을 낭독을 하고 박정희 대통령께 드리는 공개서한이라고 하는 장문의 편지를 남기고 이 김상진 열사가 칼로 복부를 할복을 해서 돌아가시면서 그 유신헌법에 저항하고 대통령의 그 통치를 그 독재 정권을 물러나라고 했던 이제 그런 한거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예. 아니 그 인혁당 사건으로 그 재판받고 돌아가신 그 다음 날 그럼 활복하셨다는 건가요? 아니 연도가 다른가요? 아니요, 그 다음 날이죠. 예. 4월 9일 날 돌아가시고 4월 10일 날 우리 그 김상진 열사의 평전을 보면 굉장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당시 김상진 열사는 이제 한월이라고 하는 당시에 이제 공부하는 이념 조직 뭐 서클이라고 했는데 동아리 활동을 하다가 그 소식을 접하고 4월 10일 날 엄청난 충격에 빠져서 이 선배들 동료들과 울분을 토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증언으로. 그러면 인혁당 사건으로 형장에 이슬러 살아가신 분들을 보면서 야 이거는
나라도 진짜 아니다. 죽음으로 네. 항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절박한 심정이 좀 분명히 존재했다고 그럼요. 보네요. 네. 예. 거의 직접적으로 이제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누군가는 투쟁을 해야 되는데 예. 그것이 나이어야만 하겠다. 뭐 이런 결심은 뭐 개인의 어떤 고독한 결단이 있어. 그러면 이 자리가 지금 그 할복하신 자리인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표시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고요. 네네네. 요거는 그때 그 전에 안내 표지판이 있고요. 네네. 예. 그 지금은 그 선소가 어디 있죠? 지금은 경기도 이천 예, 민주화운동 기념공원에 안장되어 예. 있습니다. 그럼 현재 그 김상기 기념사업회에서는 주로 이제 그 어떤 뭐 일들을 하시나요? 지금은 저희가 이제 1975년 돌아가실 때부터 예, 예. 87년까지는 뭐 아시다시피 87년에 6월 항쟁이 있었고 예, 예. 그 전에는 추모제 행사조차도 못했어요. 그렇죠. 예. 뭐 김상진이라는 김자가 나오고 못했던 시절이고 당시에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벽제 벽제. 예, 그 공원묘지에 그냥 있었는데 그 뭐죠? 추모식 추모하러 가는 모임도 학교 당국하고 경찰의 감시를 받았고 예, 예. 그 이름을 꺼내는 것 자체가 저항이었기 때문에 그 저희는 이제 1987년 6월 항쟁 이후에 88년에 예. 민주화 공간이 좀 열렸지 않습니까? 예, 예. 그때 기념사업회를 조직을 하고 예. 그 뒤로는 이제 유족들도 살피고 예. 그리고 이분의 기록들을 모아서 평전도 내고 예, 예. 최근에는 이제 영화까지 만들었죠. 얼마 전에 그 네네. 수원문화원에서 네네네. 그 다큐멘터리 김상진 시사회를 네, 했었죠. 네네. 평전 내고 평전 내고 다큐멘터리 영화도 찍고 뭐 이런.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기념사업회는 뜻을 기리는 거니까 매년 예. 묘소에 참배해서 그 정신을 저희가 잊지 않겠다. 네. 다짐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기념사업회의 일입니다. 예, 아무튼 그 김상진 열사라는 소중한 분이 계셨기에 87년 60민주항쟁을 우리가 거치면서 그 제도적 민주주의가 좀 자리 잡게 된 배경이 87년 60민주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또 우리 정구루 이사장님이 수원 지역 대학생 대표협의회 의장을 맡으면서 서울 농대 학생회장이고 한참 이렇게 투쟁에 선봉에 쓰였던 것 같은데 그때 지금 이제 자료 화면이 좀 나가고 있거든요. 네네. 보면 이제 그 조금 전에는 당시에 시민사회라 그래 봐야 그 기독교 운동을 중심으로 다녀봤거든요. 그 당시에 학생들 시민사회가 함께했던 것은 60 평화대행진, 6월 18일 체류탄 추방대, 그 다음에 6월 26일 평화대행진 이렇게 3번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학생들은 집회를 하고 시위를 했단 말이죠. 그때 좀 상황 좀 어떻게 좀 들어올 수 있을까요? 네. 87년도는 4월 13일 4.13 호원 조치라고 예. 이제 당시의 독재 정권 전두환 정권은 대통령을 간선제로 체육관에서 뽑는 것을 고집을 했었고 예. 그것에 대해서 이제 86년부터 85년도 말부터 직선제 개헌 투쟁이 야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전두환 정권은 계속 직선제 요구를 계속 외면했죠. 외면하고 뭐 현판식도 하면서 대중적인 요구가 들불처럼 끌어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4월 13일 날 이제 개헌 안 하겠다. 호헌, 그 당시에 헌법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호헌 조치를 발표를 하면서 당시에 학생들과 민주시민 또 일반 시민사회 모두가 대통령 직선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민주주의 정권을 이룰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돼야 된다. 뭐 우리가 총칼로 다시 정권을 뒤엎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직선제와 민주적인 요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그런 호헌 조치의 발표가 있으니 4월부터 5월, 6월까지 저희가 계속 투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전에 이제 1월 달이죠. 물고문으로 숨진 박종철 열사의 또 조작 사건까지 터지고 그 박종철이라고 하는 젊은 학생이 고문으로 독재 정권에 의해서 숨져가는 사건을 놓고 뭐 학생사회, 시민사회, 민주사회 모두가 다 분노해서 떨쳐 일어난 사건이 이제 6월 항쟁이고요.
그때 그 전후로 해서는 정말 박종철 고문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은폐 조작한 그 독재 정권의 하수인들을 규탄하고, 그리고 직선제를 비롯한 제 민주적인 요구들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주장하는 그런 투쟁들이 4월, 5월, 6월까지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요즘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그 당시에 대학생들 그 선도적으로 열심히 몸바쳐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그 당시 이렇게 학생운동, 학생회장하고 이러면서 다른 뭐 기억나시는 뭐 에피소드 같은 건 없나요? 네, 뭐 저는 사실은 저 6월 항쟁 때, 그때는 이제 저희가 1학년 한 학기마다 다 잡혀가고 하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주로 2학기 때 활동을 했는데, 그런 학생회장 2학기 때 학생회장이었는데, 1학기 때 네, 뭐 다른 분이 이제 예. 하고 계셨어요. 근데 물론 학교에는 있었지만 결국은 뭐 제일 기억나는 거는, 그렇게 해서 6월 항쟁 뜨거운 7, 8월 노동자 투쟁을 거쳐서 민주주의 공간이 넓어졌음에도 그해 12월에 야권 분열과 뭐 여러저런 상황에서 다시 전두환의 친구인 노태우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사건이 87년을 통틀어서 가장 기억에 남죠. 안타깝고 통탄스럽고. 예. 뭐 아무튼 뭐 오늘 지금 오늘 보니까 날씨가 화창해가지고 네네. 보니까 국제 연극제도 하고 네네. 동문회 체육대도 하고 약간 그렇지만 그래도 이 공기 좋은 데서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뭐 행사도 많이 있고, 또 이런 행사할 때 항상 저희는 김상림 열사를 추모하는 묵념으로 시작을 해서 예. 또 이 교정 또는 이 지역이, 이 장소가 수원 지역사회의 민주주의 꽃피는 역사의 장소로 많은 시민들에게 알려줬으면 좋겠고요. 또 이런 내용들이, 열사에 관련된 내용들이 수원 시민들한테 예. 좀 더 정확하고 대중적으로 알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제4회 민주사랑방 수원 지역 민주주의 평화 인권의 현장을 찾아서 오늘 돌아본 곳은 필동 임면수 선생님 동상과 평화의 소녀상, 그 다음에 안점순 할머니 기억방, 그리고 북수원 성당과 동수원 감리교회, 그리고 오늘 여기 옛날 서울동네 교정 김상인 열사 표지석 앞에서 돌아봤습니다. 그 87년 6월 60항쟁으로 이루어진 이 성과가 2023년 더욱더 빛을 발하고 나날이 발전하는 사회가 되도록 우리 계승사 협회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